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죠. 그래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임차인 주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가령 임대인이 직접 임차 목적물을 내가 쓸 거야 라고 한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카페로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 재건축, 철거를 하겠다고 한 경우, 증축공사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어느 기간 동안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시세보다 높은 신규 임대차 조건을 제시한 경우, 다소 부당한 임대차 계약의 일부 조건을 삽입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경우, 특정 업종만을 거부한 경우, 수년 내 재건축을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말한 경우 등은 임대인이 일단은 신규 임차인과 협의 또는 교섭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언동이므로 확정적 거절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들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그 주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도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임대인이 마치 외형상 신규 임차인을 만나볼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임대인의 행위가 사실상 확정적 거절로 평가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편적인 행위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결합된 행위의 횟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따라 그와 같이 결합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확정적 거절로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